한국 축구 대표팀이 8강에 자력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10일 멕시코와의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뉴욕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한인동포 합동 응원장에는 기쁨의 환호가 넘쳤습니다.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허술한 뉴욕주 주택법을 악용하는 대형 개발업체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12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2명의 10대 소녀가 연관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92살의 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의 한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수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에 위치한 시민자원경찰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 경찰이 실수로 총을 쏴 73살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8강에 자력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10일 멕시코와의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뉴욕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한인동포 합동 응원장에는 기쁨의 환호가 넘쳤습니다. 황득연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됐습니다. 대표팀은 10일 열린 남자축구 C조 3차전에서 멕시코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권창훈은 이날 경기서 후반 31분 귀중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 골은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를 2승 1무, 승점 7점으로 마무리하고 조 1위로 8강에 자력 진출했습니다. 한편 뉴욕 대한체육회는 이날 일찌감치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인들의 합동 응원전 자리를 마련하고 한마음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8강 진출을 기원했습니다. 최소 무승부만 기록해도 8강에 자력 진출하는 만큼 한인들은 경기 순간순간마다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이번 응원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멀리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과 때로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체육체전을 통해서 대전을 통해서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를 느끼고 또 일상의 피로를 힘찬 응원으로 날려버리시고 이런 피로를 잊은 마음으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 한인 동포들이 나와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오늘 다른 한국 가족이랑 같이 응원해서 기분이 좋고 대한민국 화이팅! 올림픽 본선 2회 연속 8강행에 성공한 한국 대표팀은 D조 2위 온두라스를 상대로 오는 14일 4강을 위한 맞대결을 펼칩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는 허술한 뉴욕주 주택법을 악용하는 대형 개발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대형 개발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득연 기자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건물 소유주로 지목된 트리탑 개발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앞에서 퀸즈의 가용주택 문제 해결 방침을 논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엔 테리엄 퀸즈대 도시계획과 교수도 함께해 대형 건물 소유주들의 폐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s SJ also noted, Treetop Development has been appointed or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abusive landlords in New York City in the past. 테리엄 교수와 정승진 후보는 트리탑과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서민용 주택을 헐값에 구입한 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건물을 일반 상용 임대주택으로 바꾸어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을 집행할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승진 후보는 서민용 주택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아닌 서민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부임 후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국으로 귀임하는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장 소식입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이 귀임에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귀임 인사와 함께 가을 학기 한국어반 개설 학교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황득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기동 뉴욕 한국교육원 원장이 뉴욕 일원 정규학교 한국어반 가을학기 개정 사항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반 신규 개설 예정 학교는 맨하튼 할렘 프랩 고등학교, 맨하튼 로어 이스트사이드 프랩 프레데토리 고등학교, 퀸즈 카도조 고등학교,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 펜실베니아 블루 마운틴 아카데미 고등학교 등 5학교입니다. 정규학교 한국어반은 그간 교육원 관할 지역 내 30개 정규학교에서 개설돼 진행되었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난 데는 우리 지역의 한국어 채택 확산과 관련된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한인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는 12일 귀임을 앞두고 있는 박기동 교육원장은 뉴욕이 미국을 선도하고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만큼 뉴욕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 훌륭하신 후임자가 오고 있으니까 아직 오진 않았고 오고 있으니까 그 후임자 통해서 이 뉴욕이 미국을 선도하고 한편 올해 초에 논란이 된 마운트 버논 교육청 관내 학교의 한국어반 운영은 절차상의 문제로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12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개봉에 앞서 9일 열린 시사회 현장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12일 뉴욕과 뉴저지에도 상륙합니다. 9일 영화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는 뉴저지 포트리 IP 극장에서 영화 인천 상륙작전 VIP 시사회를 열고 북미 진출 영화 중 최대 규모로 관객들과 만나는 인천 상륙작전 개봉을 알렸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들에서도 한 12군데 정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그 한국문화원과 함께해서 시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8월 10일에 그 이정재 이범수 배우분이 오셔서 또 특별한 시사를 LA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정재, 이범수,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 지휘 아래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6.25 참전 유공자의 인사들도 참석해 66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영천에서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 제가 울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은 너무도 긴박하고 했는데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뉴욕 맨해튼 AMC와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뉴저지에서는 에지워러 멀티플렉스 시네마, 포트리 IP 극장에서 상영 예정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2명의 10대 소녀가 연관이 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한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회 행사 중에 총격이 발생하면서 남자 1명이 사망하고 행사장에 있던 2명의 10대 소녀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됐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검찰은 현재 총격 사건의 원인을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가 찌그러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92살의 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의 한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수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92살의 노인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92살의 노인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중상을 입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옆 건물로 번지면서 진압에 애를 먹었고 날씨까지 더워 15명의 소방관이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뉴저지 저지시티 그로브 스트리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된 불길이 옆집으로 번져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날 77 랜돌프 애비뉴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인접주택 75와 79 랜돌프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화재는 다행히 77 랜돌프 건물에 거주하는 15여 명의 주민들과 다른 건물 주민들 역시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중 15명이 탈진 증상 등을 호소,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4시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 47가에 위치한 한 보석 가게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 용의자는 한 남성 점원에게 진열대 안에 목걸이 체인을 보겠다고 말한 뒤 점원이 진열대의 열쇠를 가지러 가자 총을 꺼내들어 다른 여성 점원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총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점원과 용의자 사이의 실갱이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 용의자는 결국 빈손으로 도주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에 위치한 시민자원 경찰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 경찰이 실수로 총을 쏴 73살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사고 현장에서는 역할극 훈련이 있었고 훈련 중 실수로 피해자를 향해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총격 이후 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시경당국은 수사 상황과 결과에 대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은 지역경찰이 주관한 경찰 체험 훈련 행사로 훈련을 받던 35명의 시민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10세의 소년이 세계 최고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가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소녀 3명이 대관람차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테네시주 그린빌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대관람차를 타던 6살, 10살, 16살의 소녀가 좌석이 뒤집히면서 9에서 13m의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중 6살 소녀는 정신적인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함께 대관람차에 탔던 소녀의 10살 언니는 팔뚝을 다쳐 깁스를 했고 다른 16살 소녀는 부상 상태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그린빌 경찰은 관람차의 기계적인 결함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 중국이 조율하지 않은 채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물리적인 충돌, 나아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정책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는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다른 당사국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거나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쓰는 경우 등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보다 훨씬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때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확실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9일 미 보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 인터뷰에서 국제 테러 조직인 IS 지지 또는 연계 세력이 이미 미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플린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플린 전 국장은 그들은 이미 여기에 있다며 내가 들은 바로는 테러를 기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약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나라에 살면서 IS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거나 IS에 동화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노비가 12일 오전 11시 플러싱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 150여 명을 위한 무료 재즈 콘서트를 엽니다. 재즈 보컬 강혜정이 뮤직 디렉터를 맡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귀에 익숙한 가요와 민요 등이 수준급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무료 행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주류사회의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온 한미문화예술재단이 뉴욕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시회 작품을 공모합니다. 한글, 그 아름다움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국제공모 교류전은 뉴욕 첼시의 KMP 갤러리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이며 20여 점을 뽑아 전시할 예정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와 추종 세력의 테러로 지난 13년 동안 3만 3천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언론은 IS와 전 세계 30여 개 추종 세력의 테러로 3만 3천 명 이상이 숨지고 4만 1천 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메릴랜드대 부설 국제테러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지난 15년 동안 총 702명의 민간인이 경찰 총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2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 같은 총격을 이유로 연방사법당국에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총격에 대한 연방사법당국의 수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모기에 물려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감염자 4명이 새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이 37년 만에 최장기간의 침체에 빠져들면서 장기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수년간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미국의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의 0.5%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임스는 미 경제 분석국이 개발한 지역별 물가 격차라는 측정 방식을 적용해 $100는 물가가 비싼 하와이주에서는 85.60달러의 가치를 지녔지만 물가가 저렴한 미시시피주에서는 115.30달러의 가치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86.40달러, 뉴저지주에서는 87.30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오늘부터 백악관 페이스 계정 메신저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편지와 이메일, 팩스로 미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잔뜩 낀 날씨였죠. 이번 주 내내 흐리겠고 잦은 천둥 번개 소식 있겠습니다. 내일 대체적으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 오후 강수 확률은 60%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10일인 금요일은 아침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겠고 오후에는 확대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0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13일인 토요일 오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5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14일인 일요일은 아침에 구름 많겠고 오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천둥 번개 소식 있어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다음 날인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